한국인들이 돈이 없어서 쌀밥에 겨우 김치만 먹는다. 떡볶이, 비빔밥 같은 음식이 어떻게 한 나라의 대표 음식이 될 수 있는 거야? 서울을 2박 3일 여행했는데 정말 먹을 것이 없더군요. 중국에선 돼지가 한국인들보다 잘 먹고 산다? 정말 지긋지긋하지만 툭하면 한국이 가난하다고 말하는 중국인들의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들 밑에는 아주 현실적이네. 한국 드라마는 전부 거짓이었어. 불쌍한 한국인들 같은 망상 댓글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중국이 이렇게까지 먹는 음식을 가지고 한국을 깎아내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넓은 땅덩어리만큼 각 지역을 대표하는 요리도 엄청나게 많죠. 그만큼 중국은 자국의 요리 문화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거기서 그치면 다행인데 남의 나라 음식들을 비판하면서까지 은근슬쩍 자기 문화를 올려치기 하는 행보로 문매를 맞고 있죠. 급기야 이런 현상은 한국 프로그램에까지 불똥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자국에는 이미 각 지역의 요리를 소개하는 다큐 프로그램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한국의 요리 예능은 구성이나 연출이 유치하기만 하다면서 조롱까지 일삼은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국 요리 프로를 비웃던 중국이 뒤에서는 흑백 요리사부터 최근 방영을 시작한 냉장고를 부탁해 시즌2까지 열심히 챙겨보고 있는 정황이 딱 드러나고 말았는데요. 심지어 한식은 중식 밑이라더니 몇 년 전에 한 요리 대결에서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온갖 비매너적인 행동으로 한국 셰프들을 방해한 정황이 발각돼 비난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만에 돌아온 요리 예능 프로그램인 냉장고를 부탁해2가 첫 방송과 동시에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첫 방송부터 닐슨 코리아 유료 가구 기준 수도권 5.7%를 기록하며 이만하면 선방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해당 예능이 국내 한정이 아닌 해외에서도 반응이 터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냉장고를 부탁해2는 지난 12월 17일 기준 넷플릭스 탑10 시리즈에서 2위에 이름을 올리며 인기 예능의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사실 이전에 올해 넷플릭스를 휩쓴 흑백 요리사의 인기가 있었는데요. 해당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냉장고를 부탁해가 역주행을 하자 이에 탄력을 받아 시즌2를 제작하면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는 물론 중국 반응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국 최대 동영상 사이트에는 온통 냉장고를 부탁해 시즌2 관련 영상으로 도배되어 있으며 각 회마다 전부 중국어 자막이 달려 무료로 볼 수 있는데요. 급기야 흑백 요리사에 출연했던 최현석 셰프가 나오는 에피소드에서는 익숙한 얼굴이 나왔다는 반응과 함께 냉장고를 부탁해2를 향한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유명 연예인들의 냉장고 내부를 공개한다는 방송 컨셉이 참신하다. 냉장고를 부탁해 엄청 좋아했었는데 또 방송해주는 거야? 이연복 셰프와 최현석 셰프, 김풍 작가 등 시즌1부터 활약한 얼굴들이 반갑다. 이 외에도 흑백 요리사에서 봤던 뉴페이스들도 기대된다며 흥분된 반응을 보이고 있었죠. 사실 아까도 설명했듯 이런 관심은 흑백 요리사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일부 중국인들은 이 과정에서 한국이 중국 요리를 빼앗으려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펼치며 백종원 심사위원을 도둑으로 몰아가는 만행을 저질렀지만 그런 일각의 억지 주장과 별개로 해당 방송에 대한 관심은 숨기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특히 흑백 요리사엔 여경래 셰프, 정지선 셰프, 황진선 셰프, 박은영 셰프, 여기에 철가방 요리사, 만찢남 등등 정말 많은 중식 셰프들이 등장하는데요. 당연히 중국 요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가뜩이나 한국 예능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중국인들은 엄청난 관심을 보인 것이죠. 당시 중국 최대 동영상 플랫폼 빌리빌리엔 흑백 요리사를 시청한 중국인들의 리뷰가 수도 없이 올라왔는데요. 이뿐만 아닙니다. 방송에 나온 레시피대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영상들도 우후죽순 쏟아졌죠. 심지어 흑백 요리사의 인기로 중국 내에서도 한국의 유명 음식점들을 예약해 직접 가려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연말까지 예약이 꽉 차 순번을 기다려야 한다고 보도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급기야 중국 SNS에는 한국까지 찾아와 백종원 심사위원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찾아가 한국 음식을 맛보는 등의 영상들을 찍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상뿐만 아니라 중국의 MZ들을 중심으로 흑백 요리사에 나온 셰프들이 직접 운영하는 음식점의 주소와 셰프들을 정리한 내용들이 공유된 건 물론이죠. 이들은 해당 주소를 서로 공유하면서 한국에 여행 가면 꼭 가봐야 할 리스트에 올리는 등 그 인기가 심상치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거 한 요리 대결에서 중국 셰프들이 한국 셰프들을 상대로 온갖 비매너적인 행동을 저지른 장면이 재조명되며 비난을 받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정체는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고의 셰프 군단이 각국 현지에서 그 나라 최고의 셰프들과 요리 대결을 펼친다는 컨셉의 국가대표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요리하면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중국이니만큼 중국 셰프들은 이 기회에 한국 셰프들에게 매운맛을 보여주겠다며 대결 전부터 단단히 각오를 다졌죠. 그런데 매운맛은커녕 초장부터 반칙이 난무하는 더티플레이만 주구장창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요리 재료 중 새우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중국은 크고 좋은 왕새우를 전부 독차지하다시피 하고 한국팀에게는 작은 새우만 줘버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본인들은 최고급 캐비어를 사용하면서 이 캐비어는 한 캔밖에 없었다며 한국팀에게는 대용품인 럼피쉬를 줬습니다. 그래봤자 디쉬에 올라가는 캐비어는 소량이었기 때문에 설사 진짜 한 캔밖에 없더라도 남는 양이 넉넉했지만 중국팀은 작정한 듯 한국팀에게는 한 점도 주지 않았죠. 심지어 이후엔 한국팀에게 재료가 없다는 뻔뻔한 거짓말까지 일삼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화가 난 최윤석 셰프는 참다 못해 와인이 어떻게 없어. 양식당에서 조리용 와인을 안 쓴다고 장난치나? 마요네즈가 없는 주방이 어딨어? 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장면은 얼마 뒤 펼쳐졌는데요. 중국팀이 천연덕스럽게 마요네즈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다른 요리 대결에서 한국인 셰프 최영진 셰프가 딤섬을 만들기 위해 중국 측에 중력분을 요구했을 때도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반죽이 아무리 밀어도 퍼지지 않아 확인해보니 중국이 준 밀가루는 중력분이 아닌 강력분이었죠. 이에 중국 측은 마침 재료가 다 떨어졌다 주장했으나 대결을 펼친 장소가 5성급 호텔이라는 특성상 남은 식자재 관리가 그 정도로 안 되고 있다는 건 납득하기 힘들었는데요. 심지어 방송이 돌아가는데 중국팀은 미리 준비한 재료로 바꿔치기 하는가 하면 미리 준비해놓은 재료를 데우기만 하는 등 대놓고 반칙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셰프가 이 모든 악조건을 뚫고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중국팀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린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이 요리 대결은 요리 경력 23년에 빛나는 중국 레스토랑 전지점 총괄 셰프인 푸아이용과 중화요리 4대 문파의 대가로 한국 중식 최고 셰프인 이연복 셰프가 맞붙은 대결이었는데요. 대결 전 푸아이용 셰프는 이연복 셰프의 사전 영상을 보고 이연복 셰프는 요리하는 방식이 오래돼 보여서 하나도 안 무섭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주제는 중국 사천 요리에 많이 쓰이는 재료인 두부였는데요. 재료도 중국 셰프가 다루기 더 좋은 재료인데다 문제는 이 프로그램 컨셉상 장소부터 요리 주제까지 모두 중국에 유리한 상황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요리사에게 자신에게 익숙한 주방 컨디션은 엄청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날 이연복 셰프는 두부를 손질할 때 두 손이 덜덜 떨리는 모습으로 보는 이들의 걱정을 자아냈죠. 그런데 막상 칼질을 시작하자 몸에 익은 듯 익숙한 손놀림으로 칼질을 하더니 멋진 요리를 완성해 선보였는데요. 결국 판정은 글로벌 판정단 5명의 시식을 통해 블라인드 투표로 진행되었는데 이연복 셰프의 압승이었습니다. 한국 셰프의 요리가 구닥다리라고 할 때는 언제고 판정단의 엄격한 심사 결과는 5대0 만장일치라는 충격적인 스코어가 나오면서 중국 팀에게 제대로 패배와 실망감을 안겼죠. 심지어 판정 전까지만 해도 여유로운 태도로 승리를 확신하며 박수까지 쳤던 중국 셰프 측은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후일담으로 글로벌 판정단의 말에 의하면 자신들이 태어나 먹어본 두부 요리 중 최고였다며 완벽한 맛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연복 셰프는 축농증 수술 후유증으로 냄새를 맡지 못하는데요. 그런데도 중화요리 본고장을 박살내버리다니 한국 셰프들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죠. 결국 한국 셰프에게 매운맛을 보여주기는커녕 더티플레이만 보여준 채 씁쓸한 패배로 막을 내리고만 중국 셰프팀의 도전? 이쯤 되면 자존심을 세우면서 한국 요리나 문화를 폄하할 게 아니라 쿨하게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전에 한국의 콘텐츠들을 돈 주고 떳떳하게 소비하는 양심을 갖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